떨어진다니까. 떨어지면 안 돼. 야, 얘랑 비교하지 말라니까. 아는 척을 한다는 게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야? 서로 한다니까. 나이 봤을 때는 시작합시다. 이게 다르다니까. 서로를 알면 알려주는 거고 얘는 아는 척을 해야 돼. 아는 척이라는 게 아닌 게 아니잖아. 진짜 잘하는 진짜. 나중에 그렇대야. 말 개만네 진짜. 아니 아는 거지 뭐 생기가 놀라는 거지. 뭘 생겨 놀아요. 잘하는 진짜 잘하는. 지금 뭐냐? 과연 근데 진짜 빼. 나도 아는 척은 안 해. 말하지 마. 아는 척이라는 게 무슨 와이프 대답하는 게 아니지. 마지막 이거 합시다. 발전기. 발전기 자체는 그러니까 개념은 없어요. 거기 보면 전자기도를 이용하는 장치다. 발전기. 발전기를 좀 더 심할 수 있어요. 발전기에서 전기가 어떻게 생기느냐. 네. 여기 이제 자석 두 개가 있고요. 네, 이 사이에서 이제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는 공간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렇죠? 네. 이 사이에다가 이제 쌤이 이제 코일을 집어넣고서 코일을 회전시켜 주는 거예요. 코일을. 그 코일을 뭐 좀 예쁘면 좋겠죠. 외모가 현상인 거죠. 네. 이 녀석을 회전시켜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 보니까요. 이렇게 여기 축자 받아주고. 얘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 그림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도시의 이쪽벽 N 가서 제가 S를 가서 저 사이다가 이제 폭도를 집어넣고서 뭐 이렇게 시작하든 이것이랑 상관없어요. 이걸 돌리세요. 회전시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걸 돌려주면 여기서 전자기 보여요. 이렇게. 왜 그런지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상을 하세요. 이쪽 벽에서 이쪽을 향해서 지금 자결선이 막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겠지. 지나갈 때 만약에 코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떨까? 연을 뚫고 지나가는 선이 제일 많아요. 엄청 많죠. 그냥 돌려봅시다. 돌려서 이렇게 90만 딱 돌리면 이게 자기력선과 평행해지죠. 면 자체가. 그 면을 통과하는 선이 0이 되거든요. 자속 0이 되는 거죠. 자속 최대, 자속 0, 다시 최대, 다시 0, 다시 최대. 계속 자속이 변하죠.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때 유도되는 전류가 이제 어떻게 흐르느냐, 방향이 언제 바뀌냐, 세기가 언제 제일 세냐 이걸 찾아보겠다. 알겠죠? 그러면 이걸 볼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쪽 전면에서 본 것처럼 다시 그려보겠습니. 그러면은 이제 좀 크게 그립시다. 자석의 N극 자석이 이렇게 있는 상황. 그다음에 요 큰가? 코일이 처음에 이렇게 놓여 있다가 현재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가지고 여기를 지나고 있는 중. 아니야. 현재 회전 방향은 시계. 현재 회전 각도는 세타. 네. 회전시키는 속도는 각속도 오메가. 이렇게 하고 문자 몰라도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자석 S 이렇게 뜻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장면성 같은 것들이 자석의 N극에서 나와가지고 S 쪽으로 이렇게 뻗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코일이 수직하게 서 있을 때는 지금 딱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선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이렇게 비스듬해지니까 요 맨 위에 거랑 요 밑에 게 상관을 못하죠. 그렇죠? 개수가 줄죠. 보이시죠? 이러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봅시다. 코일을 지나는 자속을 시간 따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속 그래프, 시간에 대한 자속 그래프. 시간에 대한 자속 그래프. 처음에 최대죠. 그러니까 이게 가로축이 시간 t인데 가로축 시간 t를 이 회전각 세타로 바꿔도 그래프 형태는 비슷하겠죠. 그렇죠? 그럼 회전각도 세타가 0도다. 그럼 코일이 이제 수직하게 딱 있을 때 순간이니까 이게 제일 많이 지나가죠. 또 플러스 최대. 이렇게. 그럼 각도 90만큼 돌리면 이거 갖다 칠까요? 그러면 0 되겠죠. 그치? 이거 이해됐죠? 처음에 최대,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될까? 그렇지. 그렇지. 이해됐지? 만약에 이게 처음에 0도고 이게 90도다, 180도면 이제는 뒷면으로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뒷면으로 도는다를 두호를 바꿔야 될 것 같잖아. 마이너스 최대. 그래서 반바퀴를 돌면 이죠. 하는 거 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최대. 이거는 플러스 최대 0, 마이너스 최대 다시 0, 다시 플러스 최대. 그래프 뭘까요? 코사인 그래프 맞아요. 이렇게 돼요. 이해됐냐? 알아듣겠어? 네. 왜 코사인 줄 알겠어? 그렇지, 이해됐어? 이거 공식까지 유도 안 할 거야. 공식 유도할 수 있는데 안 할 거야. 네, 이렇게 형태가 된다만 이해하자.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이때, 그렇다면 이때, 네. 유도 전류 또는 유도 기전력 어차피 형태 비슷할 테니까 전압 또는 전류의 그래프는 어떤 형태일까? 어떤가? 그러면 코사인을 한번 미분하면 알겠지? 코사인을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을 사인을 왜 그러냐면 결국 핵심이 뭐냐 변화율이 아니라 그 접선의 기울기에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에서 요 구간에서는 변화율이 되게 작은 거지 기울기가 되게 작게 나와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야 이게 물리적인 얘기군요 그래프상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거의 없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코일이 이제 0도가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기준으로 조금 이전과 조금 이후를 보는 거예요 얘를 가운데 두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흑한턴이 이렇게 접근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전하고 조금 이후를 비교해 볼 건데 조금 이전이야 지금 자속이 이렇게 들어온 껴봐. 근데 이때가 되면 최대가 됐다가 조금 이후 되면 딱 약간 줄잖아. 근데 이때랑 어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거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가는 동안에 자속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가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순간에서는 기울기가 0이죠. 유도가 안 되는 거야. 여기 0 나오는 거야. 이해됐을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이때는 기울기 보세요. 엄청 크죠? 이때가 최대가. 근데 코사인 그래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지. 여기가 한번 미분한 게 마이너스 사인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 사인. 그래서 그냥 답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미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프 형태만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속이 코사인 그래프면 전압은 사인 그래프. 좀 반대로 말해서 자속이 사인 그래프면 전압은 코사인 그래프. 이해됐어요?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가 결합률이 제일 큰 거. 이거 이해됐습니까? 요 매그럽과 상상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거죠. 자, 요 기준 해가지고는 요거랑은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90도 높게 요거거든요. 얘들아, 요거 기준으로 조금 2점, 조금 2후. 이게 변화가 심한 건가? 똑같지 않나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양 똑같지 않나? 근데 뭐가 다르게? 앞면으로 들어오다가 뒷면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코일의 어떤 그 면적 변화를 보시면 이게 여기서 코일이 돌 때, 이렇게 돌 때 이 자기장의 수직이 되는 면적. 너 이것도 알아? 정사형 들어갔어. 정사형 들어갔냐? 빛을 쏘고 어떤 물체의 그림자를 보는 여기다 평행한선을 쫙 쏴. 그럼 전 이제 스크린이 있다 치고 여기 물체가 이제 불투명하거든. 빛을 쏘면 여기 가려가지고 얘가 그림자를 만들 거 아니냐? 그림자의 면적 변화. 근데 이게 여기를 지나고 있을 때는 그림자 면적이 거의 안 변해. 근데 여기 지나도 어떻게 될 거야? 그림자 면적이 확 0이 됐다가 확 커져요. 이게 속도가 이 방향이라서 슈 변하는 거지 면적 자체가. 면적도 엄청 빠르게 변하는데 자기장도 아니면 뭐가 갑자기 뒤로 확 들어오니까 이게 코일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거 자석이 확 변하는 거지. 이때가 변화율이 최대. 그래서 전압이 제일 잘 생겨요. 이해됐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때가 되면 다시 변화율이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거까지 하는 이유는 요셔도 되죠? 이게 미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전류 방향이 바뀔 때가 회전과 배속되니까. 전류 방향이 바뀔 때가 회전과 배속되니까. 각 섹타로 이 몇 도 정도 지날 때가 바뀝니다. 뭐 다음은 이거 중에 알겠다. 90, 180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둘 다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0이나 180은 같은 상황이고 90과 210이 같은 상황이니까 그게 아닐 것 같죠. 뭐 다 풀어도 돼요. 언제일까? 전류 방향이 바뀔 때가 언제일까? 세타 90도라고요? 잠깐만요. 90도요. 90도면 요거요? 코일만 요거요? 요거라고? 0도는 어때? 0도는 아니고 이게 처음 시작인데 0도. 여기 밑에 세타. 여기 0도. 그냥 0도. 이게 헷갈린다니까. 내가 헷갈린다니까. 저희는
때가 언제다? 전류 방향 바뀔 때가 언제다? 이걸 구분하는 게 가장 큰 때가 그럼 가장 큰 때가 이렇게 생각해. 내가 저거 하려고 육아를 본 거야. 이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류 세기가 제일 큰 건 당연히 이때죠. 그러니까 이게 각으로 말하면 이게 회전각이 90도 맞죠? 90도. 이거 세타서 되는 거니까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얘가 360도, 얘가 0도. 그러니까 따라서 전류 세기 제일 쓸 때가 이겁니다. 90도일 때와 270도일 때. 이렇게만 하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코일 모양까지 넣어봅시다. 90도면 코일 모양 어떻지? 옆으로 누워 있는 거야, 서 있는 거야? 누워 있는 거 그렇지. 코일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제 이게 코일 면의 모양이야. 그런 것을 이게 누워 있을 거야. 그래서 이때가 세계에서 있습니다. 근데 전류방향 바뀔 때가 언제다? 그래, 이거예요. 맞아요. 뭐가 바뀔 때? 뭐가 바뀔 때? 뭐가 바뀔 때가 전류방향. 이게 헷갈려요.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쌤 한번 해볼게. 내가 해볼게. 간다. 이거를 자, 보세요. 자, 지게들아, 이게 0도야. 이게 0도야. 0도야. 자, 0까지 한번 올라가는 놈이 되보자. 자, 코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0도까지 가는 중이야.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는 중. 그럼 자, 물어볼게. 자속이 증가하니 감소하니? 이렇게 올라가는 중. 증가. 오케이, 증가. 이렇게 선이 오고 있었지. 요 방향으로 선이 들어오고 있었고 자속 증가야. 그러면 자속 증가 방해. 손 만들어. 오른손. 이렇게 선이 많아지니까, 그렇지. 오지 마. 많아지지 마. 이거 아니야. 이거 맞지? 그럼 여기다 표시할게 쌤이. 요 방향으로 표시할게. 이렇게. 요거야 요거. 네. 네. 그래서 이게 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면 많아지지 마 이거지. 자, 0도 넘어가 봐야지. 감소하네. 감소하면 그치. 감소하지 마. 방향 바뀌자.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봐봐. 이렇게 올라오면 점점 더 증가하지 마. 감소하지 마. 딱 방향 바뀌지. 0도 때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는 거지. 이해되지 않지? 그러니까 0과 180 똑같으니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때 방향 바뀌었어. 그러면 쌤 왜? 쌤 90도 바뀌는 것 같아요. 자, 확인해보자. 자, 이게 90도 상황이죠. 그러면 90도로 내려갈 때 볼게. 이렇게 가는 중이야. 어떻게 되니? 감소하니까 감소하지 마. 자, 표시할게. 감소하지 마. 그래서 자, 감소하지 마. 보이지? 됐지. 간다. 90 넘어가는 거야. 이제 91도, 93도. 어떻게 돼? 이게 여기 감소하지 마. 하다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지. 증가하지 마. 대박 신기하지? 왜 그러냐면 한 명 보다가 2명 봤을 거야. 한 명 보다가 2명 봤을 거야. 그러니까 다 봐봐. 손 모양이 바뀌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 90도에서 간다. 이게 이렇게 가면은 이게 면적이 줄어드니까 자속이 감소하잖아. 이게 분명히 감소하지 마 하는 거 맞아. 그러다가 이게 딱 90 넘어가면 증가하기 시작하지. 손을 바꿔야 돼. 증가하지 마. 맞아. 손이 이렇게 되다가 손이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전류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앞면 쪽을 보고 있다가 뒷면 쪽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게 면하면 뒤집잖아. 그 방향이 똑같아져. 상관이 없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걸 해봐야 알아. 근데 그래프는 분명해. 그치. 그러니까 손은 분명히 헷갈려. 무조건. 그러니까 너희가 실제 시험에서 지금 내가 얘기를 안 했잖아. 안 했는데 만약에 시험치러 갔잖아. 이걸 문제를 물어보잖아. 애들이 분명히 손을 해. 근데 손을 하면 손방이 딱 무조건 바뀌게 되거든. 바뀌네? 그러니까 금방 틀려요. 전류방향 바뀐다 생각하시.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풀이하는 대처법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거의 의뢰. 이게 이거를 이렇게 넘겨보면서 이제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야, 시험 시간이고 어떻게 시험지 이렇게 막 넘기고 손바닥 풀다가 손바닥 그릴 거야? 이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 뭐냐? 그래프 형태를 떠올려보는 거야. 자속 그래프랑 전압 그래프를 형태를 떠올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모양인지 사인 모양인지 떠올리는 거지. 그래서
부호가 바뀔 때가 전류 방향이 바뀔 때다. 이해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 전류 방향이 바뀔 때 찾는 방법이 전류의 방향이 바뀔 때 찾는 방법은 부호가 변할 때.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냥 그래프상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지. 그래프를 돌려가지고.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전압 그래프를 바로 돌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아주 준비가 잘 된 학생이 아니면 사실 전압 그래프가 안 보여요. 그걸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뭐가 제일 먼저 보이느냐? 자속 그래프는 잘 보여요. 왜냐면 면을 통과하는 성계수를 우리가 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 지금 내가 해보면 자 코일이 이때부터 0도야. 자 어떤 문제는 코일이 이때부터 0도야. 이게 무게가 달라. 제발 알겠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출제하는 선생님이 자 이때부터 돌렸다. 아니 이때 뚫렸다. 그렇지 그 말인 거지.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는 생긴 게 똑같고 이게 어차피 시작만 다른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 낸 사람을 잘 봐야 돼. 만약에 어떤 코일이 이렇게 시작하잖아. 자 그럼 봐라. 전압 돌리지 말고 자속을 돌려. 어째 처음 시작할 때 자속이 제일 많지. 그럼 1로 시작하는 그래프지. 코사인 그래프야. 그럼 자속이 코사인 그래프지? 그럼 전압은 뭐야? 사인 그래프야. 이해됐어 이제? 그럼 전압이 사인 그래프 쫙 그려놓고서 오케이 그럼 180대 방향 바뀐다. 90도다 271대 전류가 제일 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럼 0도대가 이때란 말이야. 그 0도 때 자속이 0이지. 그럼 사인 그래프지. 그럼 자속이 사인 그래프잖아? 그럼 전압은 코사인 그래프야. 이해됐어? 이제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이게 다.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내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준 다음에 좀 어렵게 돼요. 45도일 때와 135도일 때 이 135도 아니야. 전류 방향은 같다. 헷갈리겠네. 왜냐면 그림에다가 너희가 45도를 그리고 130도를 그릴 수가 없어. 이 그리다 보면 무슨 일이 정신이 없어요. 이게 45도면 여기까지 넘고 130도 해가지고 방향이 헷갈리고 막 위아래가 뒤집어지고 막 헷갈리니까 이게 전류 방향이 같은지 안 같은지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쉬워. 그림 그렸잖아. 봐봐. 45도일 때 전류와 135도 전류 방향 같다. 그렇지 같은 부분이다. 맞잖아. 135도일 때 전류와 225도 때 전류는 방향이 반대다. 그렇지 맞는 거지. 이해됐어 이제? 135도 때 전류 세기와 225도 전류 세기는 세기가 같다. 맞는 말이지. 세기가 같잖아. 이 그래프이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버려요. 내 말에. 그러니까 저거를 갖다가 써준 이유가 저거 때문이야. 딴 게 없어. 그러니까 코사인 사인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아 코사인 사인 하는 거. 그러니까 이분하는 얘기는 아닌데 형태가 반대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코사인과 사인으로 바뀐다는 말. 그리고 먼저 뭘 돌려라? 자속 그래프 돌려라. 전압 그래프 못 돌린다. 자속이 정말 돌린다. 알겠지? 그래서 돌려 모양 보고 최대네? 1로 시작하는 코사인 그래프. 알겠지? 0이네? 0으로 시작하는 사인 그래프. 알겠지? 자속이 사인, 전압은 코사인. 이해됐어? 오케이 생각. 됐다. 그러면 됐고요. 이거 폴리것은 이거예요. 이거 폴리것은 이거예요. 이거 진짜 가끔 나오면 애들 다 틀려요. 진짜 이거 나오면 다 틀려. 이거 맞아요. 이거 맞으면 팍 달라져. 알겠지 이제? 맞춰라. 이거 쉽지 않다. 애들 많이 틀린다. 알겠지? 많이 틀린다. 할 줄 알아야 틀린다. 할 줄 알아야. 손을 할 줄 알아야 틀려. 손을 해. 저기 두번 줄여 하나에. 하나만 더. 이해가 나중에 좀 저희가 더 하게 되면 이것도 식 만들 수 있어. 식 만들 건데 그래서 리분할 줄 알면 식 단위 최대값이 얼마인지 그런 다 식이나 공식 있으니까 파이널 B 했으니까 자기랑 B 알려주고 코일 면적 알려주면 계산돼. 식도 막 쓸 수 있어. 식 쓰면 그거 나와. N 곱하기 B 곱하기 면적 S 곱하기 각각 오메가 면적을 1로 바꿔서 MBA 와우 이렇게 배우지. 이렇게 배우지. 이건 있어요. 근데 이거 해보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들아 선생님이 요거 있죠. 다른 건 다 그려놓고 요 회전시키는 속도라는 뜻이거든요. 속도야. 속도는 뭔지 몰라도 되는데 회전을 이제 회전 운동을 시킬 때 속도 개념이에요. 회전을 더 빠르게 하는 뜻인데 요거를 2배로 바꾸면 요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바뀔까? 이거 기다려.
오메가라고 읽어요. 오메가. 두개 더 챙기고 와야겠다. 두개 챙기고 와야겠다. 이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거를 두 배로 바꿔요. 여기다 덮어서 그립시다. 노란색으로. 덮어서 그립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 형태 똑같고 일단 사인 그래프. 일단은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으로 줄죠. 그러니까 주기가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 바퀴 돈 거잖아. 이제 여기서 한 바퀴 돌아가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회전이 빨라졌으니까. 그렇지. 회전이 빨라지면 그렇지. 회전이 빨라지면 유도도 더 잘 돼야지. 잘 돼야지. 맞지? 그치? 야, 회전이 빠르면 속도가 빠르니까 유도 전압이 더 잘 생기지 않겠어? 그래서 요거 최대값도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요 값이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뛰어요. 있냐? 그래서 이 된다. 된다. 네, 너무 작게 그려서 미치겠다. 어머, 2배가 어디니? 2배가 어디요? 여기가 어딘가요? 여긴가요? 여긴가요? 일단 여기 돼요. 여기 돼요. 알겠지? 됐지? 최대값도 2배, 주기는 2배. 알겠어? 전류 최대값은 2배. 주기는 여기. 알겠지? 저는 간단하게 그냥 보게 나왔거든요. 잘 체크하시면 됐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만 되겠어. 그냥 오늘 더 적으시고 끝내자.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전자기도 끝이야. 이제. 잘했어. 이제 무조건 돼. 이쪽 문제 재밌죠? 전자기도 재밌죠? 그렇죠? 변화요소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하죠. 문제가 다양하죠. 근데 그 내가 재밌다는 관점은 되게 문제가 다양하게 변하는데 공식 딱 한 개 쓴다. 그 점 있잖아요. 공식 딱 하나밖에 안 써. 논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t, 델타 c 하나밖에 안 써. 그러니까 다섯 변화 율만 이해하면 되는 건데 이걸 유형을 엄청 많이 만드는 거지. 이게 더 재밌는 점인 거. 그래서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계속 가능해요. 근데 나는 좀 많이 복잡하게 만드는 건 별로더라고요. 적당히 복잡하지. 요즘에 수능이 좀 변질돼가지고 옛날 같지 않아. 옛날에는 진짜 깔끔했죠. 깔끔하게 요소 하나 딱 변화시켜가지고 비교하고 그냥 판단하면 감당하게 했는데 요즘엔 숨기고 그냥 비교를 했었어요. 빨리 수능 해제해요. 수능이 약간 변질됐어. 애들을 수수께끼 만들었어. 그러니까 재미있는 변형과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온통 수수께끼야. 너무 별로야. 문제 받는 인간들이 아시죠? 애들이 과학을 싫어하니까. 그치? 과학이 싫어지죠. 됐어? 그렇죠? 우리 이거 합시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이거 단순하게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잘 못 외워요. 이거 이런 거거든. 마이크, 스피커. 자, 어디가 마이크가 들어가고 어디가 스피커 들어가고 그걸 찾는 거야. 이게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마이크 뭐 소국이라 했지 뭐 뚫어도 넣고
스피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고 하니까 이게 어렵나 보지.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예를 약간 쭉 드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전자기 유도는 전류가 결과예요, 원인이에요. 전자기 유도는 이 전류 있잖아, 전류, 전기가 생기고 하는 이 전기, 뭐 전하, 전류가 생기잖아. 이게 원인이야, 결과야? 그렇지, 결과지. 그러면 이 전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 흔들어야지. 그렇지. 자석 움직여줘야지. 맞지? 자석 왔다 갔다 움직여야지. 막 코일 잡아당겨줘야지. 막대기 막 움직여줘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를 투입해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방향을 알아요.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는 원리가 뭐냐? 역학적인 에너지를 투입. 전기 에너지를 아웃풋. 그러니까 인풋이 역학 에너지, 아웃풋이 전기 에너지. 그럼 반대로 이거는 전류의 자기작용입니다. 도선에 전류가 흐른대. 그럼 주변에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겨. 그럼 그 자기장 때문에 자석 같은 데 힘받지 않을까? 청력, 인력, 막 자석 밀리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다? 전기를 인풋했더니 아웃풋으로 힘을 얻는 거야. 아웃풋이 운동이, 아웃풋이 역학입니다. 그래서 얘는 인풋이 뭐냐?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인풋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아웃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맥락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본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조금 비교해버리면 되게 좀 단순해져요. 그러면 노래방 갑시다. 이제 마이크에다가 노래 부르고 이제 스피커에다가 소리 들어야 돼. 그럼 자 마이크 써볼게. 자 마이크 딱 쳤다. 네. 내가 이제 마이크에다가 내가 이제 내 소리를 넣잖아. 그러니까 소리는 전기야 역학이야. 역학이지 공기 진동이야. 이 공기를 내가 흔들고 있는 거야. 저 공기 떨게 하는 거 아니야? 공기가 움직이면 진동하지, 그지? 그 공기의 진동, 그 역학적 에너지를 그 마이크 안에 있는 그 진동판을 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원리가 뭔지 아냐? 그 진동판이 흔들리겠지, 안에서. 그 진동판이 왜 자석에 붙어있어? 그럼 자석이 흔들거리겠지? 그럼 뒤에 뭐가 대기하고 있겠어? 코일이 대기하고 있어. 그럼 코일이 가만히 있는데 자석이 흔들거리는 거야. 그럼 뭐 하겠니? 자석이 다가오면 오지마! 오라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내가 만약에 소리를 도레미파솔라시도 내가 절대감이 없어서 집에 가면 또 너 이거 무슨 차이인지 아냐? 개 이름이 높다라는 게 뭘 바꾸는 거야? 내가 진동수 바꾸는 거 아니었어? 이게 공기에 떨리는 횟수를 좀 느껴볼래? 봐봐, 내가 낮은 음을 내볼게. 아니면 엄청 그 덩치 그 무거운 종을 때려볼게. 서독량 신종. 그럼 덩치 엄청 큰 금속 아니야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진동 자체가. 근데 얇은 철판 때려볼까? 띵 이런 느낌이야. 이게 떨리는 수가 다른 거야. 떨리는 수가 공기를 떨게 하는 수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진동수의 차이가 우리한테 이제 음악으로 바뀌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뭐지? 이게 소리 좋은 거야. 근데 얇은 걸 때릴수록, 가벼운 걸 때릴수록, 가벼운 걸 때릴수록 아주 빠르게 지는 거지. 팅. 그러니까 이게 두들보만 하다. 이게 두들이면 이게 묵직한 애구나. 이게 가벼운 애구 느낌이 와. 이게 우리가 느끼는 거야. 소리를 전부로 느끼는 거야. 뭘 때렸을 때 이게 불닭한 소리가 나면 좀 단단하고 좀 가벼운 뭔지 알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 소리에 무게가 어딨냐? 근데 이미 우리가 쓴다. 무거운 소리, 가벼운 소리 많이 쓴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있는 거야 우리한테. 가볍고 진동을 잘하고 많이 떨린 애가 떨고 있다. 이게 느낀다고. 알겠지? 그게 진동수도. 그러면 똑같아. 내가 만약에 낮은 소리 할 거야. 그러면 이게 이러고 있는 거니까 자석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전류도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또 해버리면 또 하고 있잖아. 그럼 자석이 왔다 갔다 정말 빨리 또 하고 있다. 그럼 전류가 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류가 방향이 바뀌는 횟수가 달라진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전류가 방향이 바뀌는 진동수와 소리의 진동수가 똑같다. 그러니까 소리의 정보를 전류적으로 바꾸는 거지. 이게 마이크예요. 이해됐어? 원래 알겠지? 그러니까 소리, 역학 이걸 전기신호 바꾸는 거잖아. 전자기. 알겠어? 그래서 스피커는 뭐게? 그럼 이 전기신호를 스피커에 집어넣으면 그거 다시 소리로 복원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신호 똑같아. 생긴 게 똑같아요. 안에 구조가 똑같아. 자, 코일이 있어. 아까 그 코일에 이제 마이크에서 얻은 전기 신호를 넣어.
그럼 내가 이제 도 이런 전류가 있겠지. 그게 흘러들어가. 그럼 코일의 전류가 흐르겠지. 코일에 도가 이런 전류가 흐르겠지. 그러면 코일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쪽에 앵기게 되잖아. 이렇게 또 자석이 대기하겠어. 그럼 자석에는 또 진동판이 붙어 있어. 여기 만약에 이쪽에 앵글이 있으면 도 하면 청력 생기겠지. 이렇게 움직여. 근데 전류방이 바뀌잖아. 그 밀력 생기지. 다시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전류방이 다 바뀔 때마다 얘가 밀렸다, 들어왔다, 밀렸다, 들어왔다 흔들리는 게 있어 이제. 내가 도 하고 있으면 이제 도 이렇게 되는 거야. 고기를 때리는 거야. 고기를 때려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공기가 때려서 진동판을 흔들었다. 그 진동판이 흔들려서 전기를 얻었다. 그 전기를 인적했다. 진동판을 흔들었다. 그래서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지. 이게 그 원리가 너희 그 종이컵 전화기 써봤니? 그래서 써봤어?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실 매달아가지고. 그 되게 신기하지 않지? 안 신기하냐 너희? 아니 그 종이컵 매달아가지고 실 딱 달아놓고서 컵에다 말을 하면 야이 바보야 그러면 이 종이컵이 떨고 있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 떨림이 실을 통해 가가지고 그쪽 종이컵을 때린 거 아니야. 그래서 그쪽 종이컵을 떨게 해가지고 그걸 듣는 거 아니야. 진짜 말소리 듣는 게 아니야. 얘들아. 종이컵을 때려서 그 진동을 실이 보낸 거야. 실 따라간 거야. 그 실 따라가가지고 실이 다시 그 상대편 종이컵을 때린 거야. 그 상대편 종이컵이 흔들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떨게 한 거야. 그걸 주고 들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소리가 그대로 가는 게 신기하지 않아? 진짜 신기한 거야. 나도 이 정보를 어떻게 실을 따라가는 정보가 어떻게 왜곡 없이 가는지 너무 신기해. 그렇잖아요. 안 신기하냐? 내가 말할 때 막 네이버감도 있을 것이고 약간 그 높낮이가 있는 여러 소리가 동시에 가잖아. 아니 그것도 빨리 이러는 거 하는데 이게 막 그 한 가닥의 실을 가지고 야 그 한 가닥의 실을 가지고 이 진동의 정보가 모두 포함된 채로 간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그리고 그게 또 공기적으로 바뀌는 게 신기해. 안 그래? 안 신기하냐? 나만 신기하냐? 너희 그거 해봤냐? 그거 해봤냐? 내가 우리 집 애들이 참 신기한 게 우리 집 애들 핸드폰 늦게 사줬거든.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돼서 안 사줬어. 그래갖고 우리 집에 이제 무전기 있었고 애들이 나갈 때 무전기도 있어요. 무전기 싸게 팔더라고. 무전기를 샀더니 우리 애가 셋이란 말이에요. 셋이야. 그래서 애 셋이 무전기 3개 들고 가. 엄마한테 하나 주고 2개 들고 가. 무전기가 대신 반경 4kg 무전기가 이제 건전지 진짜 많이 써. 대신. 근데 음질도 나쁜데 어쨌든 간단한 무전기 썼어. 근데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핸드폰이 없잖아. 밤에 놀 때 이제 종이컵 전화기 맡은 거 있어. 근데 애가 셋이잖아. 그러니까 쌍방향이 아닌 거지. 그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애들이 실을 딱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실 하나 더 걸어가지고 이렇게 뺀 거야. 밤새에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 만든 거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들리긴 하는데 좀 약하긴 하죠. 그러니까 한 줄로 이렇게 연결되는 실은 잘 나요. 근데 중간에 땄잖아, 선을 땄잖아. 자, 그러니까 뭔가 좀 실 자체가 좀 다른 실이 되어버리니까 진동 정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 알겠냐? 그래서 이게 이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물어보자. 그러면 바로 같은 거 전자기기 마이크야 스피커야? 어떻게 풀어야 돼? 소리를 넣었지. 전기 신호가 생기지. 이게 마이크다. 마이크. 그러면 마이크니까 이건 뭐야? 이건 스피커. 너 그거 혹시 아니? 그 컴퓨터에 스피커 꽂는 자리랑 마이크 꽂는 자리 뒤에 있는 거 알아? 야 알아? 컴퓨터를 조립해보. 이 말에 이해가. 근데 컴퓨터 조립할 줄 알아? 조립할 줄 안다며? 그렇다. 컴퓨터 조립 안 해봤을 때 한번 인생에 한 번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컴퓨터가 없어지기 전에 할 거야. 없어질 예정이라고. 네, 그런 데스크탑 컴퓨터가 없어질 예정이에요. 지금은 데스크탑보다 핸드폰의 성능이 더 좋아서 지금. 그러니까 엄청 놀라운 거예요. 핸드폰의 성능이 데스크탑을 능가해요. 엄청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이게 거기 보면 뒤에 이제 마이크 단자가 있고 스피커 단자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꽂으면 우리가 진짜 마이크 스피커 쓸 수 있어요. 근데 마이크 단자에다가 스피커를 꽂아. 그리고 동일한 스피커에 하나 더 꽂아 스피커 단자에다가. 그러면 스피커 2개 꽂은 거야. 근데 어차피 마이크하고 스피커는 내부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스피커를 마이크처럼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스피커에 대고 말을 하면 돼. 야 이 바보야! 그럼 저쪽 스피커에서 소리 나와. 반대도 돼요. 돼요. 근데 보통 스피커가 좀 성능이 좋아서 스피커를 하는 건데 스피커가 마이크랑 내부 구조가 동일한 게 있어. 지금 원리 똑같잖아. 어차피 안에 코일, 자석, 진동판 있잖아.
알겠냐? 그러니까 입력하고 출력의 방향만 다른 것뿐이지 내부 구조가 동일하니까 스피커를 마이크처럼 쓸 수 있다. 이해됐어요? 알겠냐? 알았겠냐? 뭐 기쁜가? 그러면 이제 빨리 보자. 발전기 어디 들어요? 발전기. 여기 들어가서 당연히 전자기도 발전기 있고 당연한 거 알죠? 발전기. 이건 다른 거. 발전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동기. 전동기가 로토가 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뭐도 잘 만들지. 세탁기 나라입니다. 세탁기와 에어컨과 냉장고의 나라. LG와 삼성도 상자. LG전자가 모터 세계 최고입니다. LG전자 냉동기 최고예요. 그러니까 LG 냉장고나 뭐 이런 거 있죠. 에어컨 같은 것들이 이 모터를 쓰는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최고예요. 세계 1등, 세계 1등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동기. 요거는 뭔지 알겠지? 전기를 보내고 돌리는 거니까 움직이면 안 돼요. 약간 이런 컨셉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너희 그 버스 탈 때 쓰는 버스 단말기 카드, 교통카드. 교통카드는 전자기기 쪽에서 돌려 자기가 그렇죠? 띡! 학생입니다. 띡! 잠깐만. 학생 카드 돼야지. 아, 네, 100개요. 갖다 대면 띡! 갖다 대야지. 움직이면 띡! 움직이면 알겠어? 내가 뭐 했어? 운동시켰잖아. 자석 갖다 댔잖아. 콜 갖다 댔잖아. 알겠어? 전자기기. 내가 움직여서 정렬을 줘. 알겠어? 이제 선생님 쓰는 하이패스 교통카드 고속도로를 풀게 되잖아. 네, 톨비 다 나가는 거 있잖아. 전자기기도야, 전자기력이야. 당연히 전자기기도지.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띡! 결제된 거야. 1,900원 나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게 전자기력이겠어. 졸로 흘러서 내가 자동차가 전자기력으로 열리거든요. 그게 항상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죠? 들었을 때 대충 느낌 오실 거예요. 요즘도 있나 모르겠다. 그 바퀴가 이렇게 막 돌면 불 반짝반짝 들고는 이렇게 뭐 바퀴 달린 신발 이런 거 있잖아. 그 뭐였니? 이게 뭐라고 그랬나? 필리스가 뭐야? 모르겠는데 난 모르겠어. 킥보드 같은 거. 옛날에는 킥보드였나? 필리스가 뭐야? 인라인도 있고. 그러니까 인라인 그 스케이트 같은 거 있잖아. 그거도 이제 막 달리면 막 바퀴 막 불 들어오죠. 전자기기. 안에 코일 넣고 자동 그러니까 회전시키면 저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건전지 안 넣고 혹시 그 건전지 가는 거 막 올라갔어요. 그럼 그거 고장난 거야. 안에 뭔가 구조가 안 좋아지고 그것처럼. 근데 경무적인 게 실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만 작동되면 경무적인 거예요. 계속 불 들어오는 거예요. 전구만 이상 없으면 전구만 나가지 않으면 계속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발전하는 거니까. 내가 돌려가지고 전기 생산하는 중이니까. 건전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알겠어요? 이렇게 그런 거지. 대충 뭔지 알겠죠?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느끼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다 했어. 그냥 그거 뒤에 숙제. 내가 그거는 전자기도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 수강입니다. 요거 숙제예요. 요거 딱 풀어보세요. 싹 풀어보세요. 여기 싹 풀어보시면 돼요. 위에 그 문제에다가 위에 좀 적어놨어. 아까 수업하고도 좀 많이 해놨고. 그렇죠? 오케이. 5분 남았어. 3분 남았어. 아니야. 기다려.